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7일 밤 11시입니다. 요사이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아마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이분처럼 언론과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직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더구나 저처럼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한 적폐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경우도 아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간적으로 의외성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외성이 큰 것인데 그만큼 또 이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정권의 도구라고 인식이 되었는데 오히려 사안 권력 중에서도 사안 권력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전면적 수사를 전격적으로 한 이후부터는 과연 윤석열 씨의 생각과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의 신조는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게 이분은 자기 생각을 잘 밝힌 적이 없고 공식 기자회견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간조선에서 제가 잘 아는 이 석동현 변호사를 인터뷰를 한 걸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아닷컴에 실려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조갑제 TV에 정기적으로 석동현 말하면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학교 말하자면 동기입니다. 동기고 30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석동현 변호사는 졸업 즉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 사법시험 합격 기수로는 8회나 앞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인간적인 교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라고 하니까 지난 1년 거의 1년 전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이 세월호 유족 사찰 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불구속이 됐어요. 영장 청구가 되었을 때 저도 석동현 변호사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 또 구속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기각됐을 때 석동현 변호사와 전화를 나누면서 아, 참 잘 되었다. 좋은 판사를 만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흘 뒤죠 아마 이재수 전 사령관이 깔끔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투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특히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 앞에 세우게 하는 점에서 아주 화도 나고 또 석동현 변호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변의 대표 공동대표입니다. 아주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친밀한 사이인 줄 저도 오늘 기사를 읽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석 변호사가 평하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이 객관적 시각이죠. 윤석열 총장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문영 기자, 주간동화 허문영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윤석열이라는 분은 아주 호탕하고 섬세하고 경직한 사람이다. 경직된 사람이다. 원칙주의자다. 이런 평을 했구만요. 석동현 변호사는 두주불사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한자리에서 생맥주를 1만 cc까지 들이키는 걸 보았다. 윤 총장과 술을 마신 사람은 그가 취한 모습을 별로 못 봤다는 게 중론이다. 대학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살인자가 원한은 있지만 막상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처럼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더라. 무골호인인 것 같으면서도 보수 기질이 있었고
어서대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진중하면서도 그 분위기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아주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낭인이겠지만 늘 베푸는 사람이었다. 서울대 법대에서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윤석열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돌았을 정도로 유명했다.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한 덕도 클 것이다. 같이 공부하는 선후배들과 교류하면서 강태공이 낚시하며 세월을 낚듯 고시 공부를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고시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윤 총장 집이 당시 서울 신촌이었는데 그 시절 가장 핫한 곳이었다. 친구들이 많이 찾아갔답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석 온갖 군대를 돌아다니며 군대가 아니고 군대를 돌아다니며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교과서 지식에 현장이라는 살을 붙여 나가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 시절을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는 회고했습니다. 윤 총장이 나보다 8년 늦게 사법시험에 붙어 대구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이 났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던 터라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검찰 조직에서 너무 위축되지 않고 또 너무 튀지 않게 마음을 썼다. 검사로서 출발이 워낙 늦어 검사장이 된다 해도 환갑이 넘어야 할지도 모르는 나이라 조직 내에서 그가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본인도 조급함이 없었고 그런데 느댓 기술을 2번이나 건너뛰어 결국 총장까지 하고 있으니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드라마도 윤석열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점에서 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돌연 검찰 2002년에 이 윤석열 씨가 검찰을 떠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겼는데 1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늦게 조직에 들어와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윤 총장이 변호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10개를 알면 15, 20개를 표현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니 성공할 것이라고 응원한 기억이 있다. 그때만 해도 변호사로 나갔다 다시 검사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조직에서 인정해줬다는 의미고 나가보니 변호사라는 게 검사처럼 신명이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걸어온 길이 아주 기복이 많습니다. 기복이 많다는 것은 좋은 면도 많죠. 인생의 밑바닥을 본다는 것인데 인생을 바닥에서부터 저 위에서 같이 본다든지 하면은 사물을 좀 입체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이번에 조국 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윤석열 씨가 유명하게 된 것은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당시 정권과 마찰을 빚었고 거기서 국회 국정감사정에 나가가지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최동욱 전 총장이 아니었다면은 윤석열 씨의 검사로서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기관적으로 나가 있던 사람을 수사팀으로 이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입니다. 수사팀으로 끌어들인 것은 총장의 판단과 결심이 결정적이었다. 다른 총장이었다면 그런 인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다시 끌어들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수사 역량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그러나 아주 비판적인 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적폐 수사를 하면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와서는 석동현 변호사가 아주 엄정한 자세를 취합니다.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대법원장, 대법관 등 100여 명의 법원 최고 수뇌부들을 조사했다. 법대 위아래 10년, 서울법대 위아래 10년 선후배들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법원을 사실상 이끌어온 엘리트 판사들을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멸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겠나. 그 당시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 괴로움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씨를 평가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대목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지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이 이른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는 그 징용공 판결에서 보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히려 국가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 그 뒤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이 대법원이 작년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릴 때 국제법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청구권 협정과 맞지 않는 판결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지금 나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했는데도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주한동아 기자가 윤 총장에게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이 뭔 줄 아느냐고 석동현 변호사가 오히려 다시 물으면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변창훈 검사 이야기입니다. 대학은 한참 후배지만 시험 동기 변창훈, 자살한 변창훈 부장검사는 시험 동기였다고 합니다. 변 검사 수사야말로 검찰의 과격 수사, 비인격 수사의 전형이었다. 석동현 변호사의 평입니다. 4, 5년 전 직장 일을 가지고 집까지가 뭘 찾을 게 있었겠나. 더구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검사라고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겠나. 이화여대 총장과 교수들을 잡아들이는 식으로 시작된 적폐수사는 한마디로 광기의 수사였다. 여기에는 윤 총장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싶다. 석동훈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변창훈 부장검사는 국정원과 연루된 수사를 받다가 투신한 사람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모든 게 그렇지만 수사 역시 생물이다. 일단 시작하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부처마다 우후죽순으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좌파 운동권들이 점령군이 돼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지난 정부의 서버를 다 뒤져 이전 정부의 회의 자료와 보고서를 다 훑으면서 자기네들 시각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고소 고발하는 식으로 검찰에 던졌다. 적폐 수사팀들과 대화해 보면 자기네들한테 온 산더미 같은 자료 가운데 그나마 선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 어쨌든 전국 각 검찰청에서 차출된 검사들이 직제에도 없는 비공식 파견 형태로 특수부에 배속되었다. 하지만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인 테이블 한켠에는 현 정권을 고발한 사건들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이다. 과거 정부도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의 비리를 조사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돈이 오가 뇌물수수권을 가지고 실세들을 잡아넣는 등 기준이란 게 있었다. 이 정부는 행정부의 통상 업무를 직권남용으로 사잡아 걸었다. 직권남용을 정가의 보도처럼 썼는데 이런 식이면 이번 정부는 안 걸릴 것 같나? 사정의 광풍이 불 때 양날의 칼이 되어 다시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이고 공수처를 만들고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데는 이 같은 칼을 피하려는 사악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이렇게 아주 윤 총장을 석동훈 변호사는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동훈 변호사는 한 대여섯 분 윤 총장을 찾아서 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적폐 수사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의 반응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진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 성향은 오히려
보수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좌파가 아니다. 정치에 욕심도 없다. 법치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지킬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걸 어느 정도 믿을지는 여러분들 상상이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지금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도 댓글 몇 개로 여론이 움직였을 리 있겠느냐. 게다가 국정원은 군 이상으로 특별한 조직이니 국민과 국정원을 대결 구도로 만드는 건 조직을 위해서나 너 자신을 위해서나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 내가 희생될 수 있다. 이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댓글이 단 몇 개라도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구나 내가 먼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지 않나. 수사팀이 나를 불렀고 일을 맡은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수사를 끝내고 사회적 평가, 법원의 평가를 받아보는 게 맞지. 수사하기도 전에 왜 하는지 어디까지나 할지 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스타일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 판단해 조 전 장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이런 임명 후보자를 밀고 가다 보면 현 정부에 절대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덕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수사에 독립적으로 착수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정부의 공적 결정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면 대통령 영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일반 교수에서 발탁된 사람이라면 수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권력 핵심에 있으면서 한 일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될 때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총장으로 가기보다 1년이라도 고등검찰청이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한직으로 가기를 바랐고 그러리라고 봤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도 파격이었는데 지방검찰청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도 파격이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 검찰총장은 언제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무 빨리 가는 건 당사자를 위해서나 검찰 조직을 위해서나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듣기로는 처음엔 검찰총장 후보군이 아니었는데 막판에 청와대에서 넣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너무 조급하게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모델을 밀고 나간 성급한 인사였고 그것이 결국 조국 사태로 칼이 돼 돌아왔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좌파의 민낯을 드러낸 정부나 검찰총장이 되어 그런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이나 모두 호랑이 등의 탄격이다. 이제 윤 총장이 호랑이가 되어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윤석열 씨의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인기로 보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 안 할 것이다. 정치는 좌고우면해야 하고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자리 아닌가. 더구나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국회로 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정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또 이 부분도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고 있는 의외성에 비추어 보면은 글쎄요. 뭐 조금 지나친 상상인지 모르지만은 혹시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과거의 윤석열로 돌아갈 것인지 제가 법률기술자라고 많이 비판을 했는데 역시 그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될 것인지
예측이 아주 어려운 분의 아주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석동원 변호사가 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